뭘로 그동안 강연을 준비할 때 네. 진짜 쉽게 했구나. 아. 제가 저 노트에다 따로 정리까지 해왔어요. 노트를 깨알같이 정리를 정리까지 해오셨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랩미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좀 포메이션이 다르죠? 네, 저희가 1년 조금 넘었죠. 2023년도 말에 크리스마스 때 김갑진 교수님을 모시고 물리학 개론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전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양자역학.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거는 이제 누구나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시리즈로 물리학 시리즈 다음으로 저희가 공룡 시리즈를 이렇게 레퍼런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학 개론 이름을 붙였죠.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지었어요. 혀에 착착 감겨요. 뿌듯하죠? 공룡. 아, 예,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1부 오늘 할 내용은 공룡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저희가 계속 연달아서 2부, 3부 진행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2부는 뭐죠? 2부가 이제 공룡의 시대, 네. 번영과 멸망. 그쵸. 그리고 3부가 이제 진화와 생태. 네, 진화와 대한 겁니다. 생태. 네. 그래서 3일 동안 공룡에 관한 모든 것, 이 영상만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공룡님이 또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또 특별하게 뒤에 보이면은 칠판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네. 스튜디오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세미나실 하나 네. 빌린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의 자료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기요, 여기요 이러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 직접 다 공룡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 그림을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칠판을 이용해서 물론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도 이제 보통 저희가 랩미팅처럼 하면서 칠판도 함께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죠? 그동안 강연을 준비할 때 네. 진짜 쉽게 했구나. 아, 그러니까 PPT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용할 괜찮은 이미지만 하나 딱 구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 금방 준비하는데 네. 이거 지금 칠판을 쓰는 거잖아요. 네. 칠판을 쓸 때는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저 노트에다 따로 정리까지 해왔어요. 노트를 깨알같이 정리를 정리까지 해오셨어요. 네, 노트를 진짜 아, 깨알같이 정리를 진짜. 해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공룡 분류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원래 대학원 세미나 1년치예요. 대학원 세미나 1년치를 2시간 만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공룡이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공룡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공룡은 사실은 한자어죠. 저희가 쓰는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먼저 공룡을 부를 때는 영어로 썼죠. 영어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라틴어로 썼죠. 그렇죠. 라틴어인데 이것도 참 웃겨요. 왜냐면은 고대 그리스어 두 개를 합친 뉴 라틴어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도 그렇게 하거든요. 라틴어로 없는 단어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에서 몇 가지를 따와가지고 합쳐서 새로운 라틴어를 라틴어처럼 만들어요. 만들어요. 오. 뉴 라틴어, 근대 라틴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오 라틴.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네네. 학계에서는 다이노소어라고 하고 엄밀하게 하면 공룡류는 다이노사우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개의 그리스어를 합친 거예요. 어떻게 합친 거죠? 그러면은 데이노스랑 데이노스, 사우루스. 사우루스. 어. 가끔 이제 공룡 책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서운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 이름을 붙여준 학자는 사실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큰 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마어마하게 큰. fearfully great를 써요. fearfully great. 보통 그렇구나. 이제 그 분류군에서 great를 쓰면은 크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또 저희 그 유인원 great apes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큰 얘들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에 발견됐던 공룡들이 작은 애들은 없었어요. 다 코끼리만한 크기의 그런 공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이제 연구했던 학자분들 중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가지고 fearfully great lizards라고 붙여줘요. 근데 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뱀. 도마뱀. 그럼 직역하면은 무서울-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네, 지리는 도마뱀.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요. 원래 네. 사실 작년이 공룡 연구 200주년이었는데 그쵸. 처음에 그 명명된 공룡이 있어요. 메갈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네. 있습니다. 턱뼈. 네, 턱뼈랑 그다음 골반이랑 그다음에 척추뼈 몇 개가 발견됐을 거예요. 네. 다리뼈랑. 근데 그 공룡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공룡을 공룡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나요, 그때는? 그때는 그냥 파충류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이거를 정확하게 뭐 공룡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그 뒤로 공룡 종류가 몇 종류가 더 발견된 이후에야 얘네들을 묶을 수 있겠구나라고 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갈로사우루스가 보고되고 거의 한 18년 후쯤에야 드디어 얘네들을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 그러면은 바로 메갈로사우루스가 발견이 되고, 근데 메갈로사우루스는 이름을 처음에 붙여줬을 거잖아요. 네. 그게 언제 붙여진 거예요? 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붙여줬을 거예요. 그 전부터 사실은 사우루스가 들어간 학명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어차피 도마뱀이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파충류 화석이 나오면은 다 그냥 사우루스를 갖다 붙이긴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먼저 부르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 단어가 이제 동양 쪽에서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웬만한 그런 과학 용어들은 사실은 20세기 초에 일본 사람들이 다 저기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번역을 했냐면은 공자가 무슨 공자죠? 두려울 공자예요. 두려울 아, 공자. 그럼 공포할 때 그 공자구나. 용용자. 그래서 공룡이 된 거예요. 저희가 쓰는 이제 공룡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름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룡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공룡은 어떤 동물일까? 아, 그래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공룡은 어떤 동물일까? 재밌는 게 저희가 보통 공룡하면은 만화라든지 영화 여기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실제 동물이라는 걸 좀 약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공룡이랑 동물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룡은 동물이거든요. 네.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요즘 그냥 너무 만화 캐릭터 같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동물이에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동물일까? 공룡의 일단은 뼈를 보잖아요. 머리 뒤에 이렇게 등뼈가 나 있죠. 일단은 척추를 갖고 있어요. 척추 동물이겠죠. 그렇죠. 척추 동물 중에서도 공룡은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팔다리 있죠. 팔다리 있죠. 근데 이게 팔다리가 있는 척추 동물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상 척추 동물, 팔과 뒷다리를 갖고 있는, 팔도 사실 앞다리예요. 앞다리와 뒷다리를 갖고 있는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지류라고 불러요. 사지류. 사지류. 그래서 사지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테트라포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테트라포다. 네. 쉽죠. 테트라가 4라는 뜻이고요. 네. 포더스가 발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네. 그렇죠. 트라이포드. 트라이포드 생각하면은 아실 거예요. 아, 트라이포드 하면 또 다리 산발이니까. 산발이잖아. 그렇죠. 공룡은 척추동물이고 사지동물에 속하는 동물이고요. 네. 사지동물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상 그렇죠. 동물들 중에. 근데 육상 동물들이 다 육상으로 올라온 한 동물에서 다 이렇게 기원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생물도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최초의 사지동물에서 다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육상 생물들이 지금 동물들이 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통도가 지금 여 뒤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개통도가 바로 네. 육상에서 올라온 척추동물. 척추동물들이 네. 분기가 돼서 네.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사지류라고 써야겠죠. 테트라포다입니다. 테트라포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사지류 동물로서부터 물론 여기에 온갖 잔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겠죠. 살았던 수많은 고생물들이 있는데 네. 걔네를 다 일단 생략할게요. 너무 네.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 사실 적용하기도 어렵고 단순화시키면은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화 시켜봤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진화한 등장하게 되는 그 사지동물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이에요. 양서류. 개구리 같이. 개구리, 도롱뇽, 발 없는 그 양서류 종류도 있어요. 네. 시실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시실리안?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런 애들도 있고요. 네. 근데 양서류는 완벽한 육상 생활에 적응한 사지동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서류들만 봐도 네, 왔다 물하고. 갔다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얘네들이 물가를 벗어나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알 때문에 그래요. 네. 물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물에다가 알을 꼭 낳아야죠. 왜냐면 뭐냐면은 일단 단단한 혹은 질긴 알껍질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새끼가 수분을 잃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가 없어요. 장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개발하는 그런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알껍질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질긴 알껍질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막이라는 막이 등장하게 돼요. 네. 사람도 사실은 그쵸, 애기를 그쵸. 베면은 네. 겉에 이제 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 새끼를 보호를 해줘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머나먼 사지류 시절에 물 속에 나왔던 그 습성을 연못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뱃속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혁거센의 실존은 뭐야?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다 알을 낳았어요. 예. 알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박혁거센은 아니잖아. 박혁거세는 아니긴 하죠. 근데 재밌게도 그러니까는 그 보통 알 낳는 동물들이 알 안에 새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른자도 있어요. 노른자 있죠? 노른자 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애를 베잖아요. 거기에 애기 옆에 노른자 주머니가 태워다 만 게 있어요. 진짜? 남아 있어요. 나중에 초음파 사진 찍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알려줘요. 여기 난황 주머니고요. 이렇게 표시해줘요. 진짜? 네, 근데 보통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그거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새끼를 양막에 감싸가지고 보호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막류라 불러요. 양막류. 양막류가 이쯤에 해당됩니다. 영어로는 엠니오타예요. 근데 엠니오타. 엠니오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엠니오타가 재밌는 게 엠니온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어인데 네. 뭔 뜻이냐면은 배알을 덮는 막이란 뜻이에요. 배알을 덮는 막. 네, 그래서 네네. 거기서 따온 겁니다. 양막류. 양막류가 두 가지 무리로 나뉩니다. 오. 뭐로 나뉘냐면은 네. 한쪽은 파충류가 되고요. 네. 한쪽은 포유류가 돼요. 어. 사지류에서 네. 일부는 떨어져 나가서 양서류가 되고 일부가 육지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적응을 하는. 한 애들이 양막류고요. 양막류가 나중에 두 개의 무리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한쪽이 파충류고 한쪽은 포유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이 파충류예요. 네, 랩틸리아라고 reptilia. 합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바로 포유류가 아니라 포유류는 한 이쯤부터 포유류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디메트로돈이 포유류라고요? 막 그러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파충류는 아니고요. 네. 파충류보다 오히려 포유류에 더 가까운 동물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디메트로돈이라는 동물이 사실은 공룡 장난감 세트 사면은 항상 같이 오는 이게 빠지면 섭섭한 친구잖아요. 근데 정작 공룡과는 별 관련이 없는 네. 동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말리아. 이 마말리아가 나온 게 그리스어로 맘에? 그죠? 마메라고 읽어야겠죠? 네. 젖이란 뜻이에요. 젖. 복수예요, 사실. 단수는 마마. 마마. 그래서 원래는 이 마말리아가 없는 용어였는데 네. 동물을 뜻하는 그 라틴어인 애니말과 아, 애니말에서. 비슷하게 만든 단어예요. 아, 그렇구나. 마음을 여기서 따가지고 말말로 만든 거예요. 애니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분류군 두 개가 나왔어요. 네, 파충류, 포유류. 포유류. 그래서 일단 다시 양막류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럼 네. 양막류를 보통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때 학자한테 양막류의 정의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해부학적인 얘기는 사실 잘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네. 보통 그 학자들이 어떤 동물 무리, 그러니까 분류군을 정의를 할 때 네.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는 동물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막류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뭐 배아가 양막으로 덮여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얘의 엄밀한 정의는 뭐냐면은 그리스 그리스 거북. 거북의 한 종류예요. 네네. 그리스 거북, 나일 악어, 사람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아, 야, 이게 뭐뭐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뭐다. 모든 애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군요. 생물 분류할 분류는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네네. 보시면은 그리스 거북이 어디에 포함이 되겠어요? 여기 거북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나일 악어. 네. 여기죠. 네. 사람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얘 공통 조상 쭉 따라가면 여기죠. 여기서 기원한 모든 얘들. 아, 그 양막류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 저쪽에 있고 나일 거북 저기 있고 그다음에 악어 저쪽에 있고 얘 얘네들 공통 조상 쭉 따라가면 여기 딱 모이죠. 그렇죠. 여기서 기원한 모든 얘들. 아 거기서 또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모든 애들.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 그려진 애들 양서를 빼고 전부 양막류인 거네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양막류가 진화해서 악어가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얘는 다 양막류인 거예요 결국. 아. 사람이랑 공룡은 다 양막류 안에 포함이 되는 아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정의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공룡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저도 이제 외울 정도예요. 트리케라톱스하고 집참새의 공통 조상에서 나온 모든 얘들. 모든 애들. 네. 아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인지를 이 그림을 보니까 분기도로 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개통도가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걸 그렇네요. 얘기를 하려면은. 네. 아 좋습니다. 양막류의 정의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포유류는요. 포유류는 되게 단순해요. 사람, 바늘두더지, 주머니쥐의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아 사람은 꼭 들어가네요. 사람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포유류 중에서도 이 가장 큰 분류군이 있어요. 네. 태반류라고. 태반류. 네, 자궁에서 새끼를 키워가지고 태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영양분을 전달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반류를 대표하는 동물을 이제 학자들이 사람을 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늘두더지 같은 경우는요 단공류라는 애들이에요. 단공류. 네, 공은 뭐냐 구멍이에요. 네. 이제는 항문이랑 생식기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아. 구멍이 하나예요. 총배설강이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공류를 대표하는 동물을 이제 바늘도지로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주머니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아쉬워요. 캥거루라든지 코알라를 잡아도 되는데 얘는 좀 유대류예요. 네. 저기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애들. 대표적인 종류를 주머니쥐로 잡았어요 학자들이. 아. 그래서 바늘, 두더지, 주머니쥐, 사람의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을 우린 포유류라고 불러요. 좋습니다. 자, 포유류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개통용도가 있으니까 딱 이해하기가 쉽네요. 이해하기 쉽죠, 정말. 쉽죠. 그리고 파충류로 가면은 파충류는요 그리스 거북, 나일악어, 그린 이구아나의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오. 네. 그걸 파충류라고 부른다. 파충류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여기 거북이, 악어, 도마뱀 여기서 나온 공통주사니까 요 근방 어딘 거잖아요. 얘 공동선까지 가니까는 여기까지 와야 되죠. 여기서부터 다 파충류.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충류. 네, 다 파충류예요. 그렇구나. 와. 다 파충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보통 가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화적으로 되게 가까운 동물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 사람과 고릴라 되게 가깝죠. 그리고 디메트로도는 파충류보다는 포유류랑 더 가까워요. 그렇네요. 아 여기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기에 악어, 익룡이랑 공룡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분류군을 아르코소리아라고 부릅니다. 아르크소리아. 네, 아르코소리아. 지배 파충류라고도 하고요. 혹은 저처럼 짧은 이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룡류. 주룡류. 네, 오. 주룡류라 불러요. 처음 들어보는 네, 이름이네요, 네, 여기는. 주룡류라 부릅니다. 그래서 네. 악어랑 익룡이랑 공룡이 저기에 포함이 돼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계통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공룡은요 도마뱀이라든지 거북이보다는 오히려 악어랑 더 가까워요. 아, 네. 악어랑 무슨 더 말인지 가깝고요. 알겠네요. 예, 가깝고 그리고 익룡이 다른 파충류들에 비해 공룡과 훨씬 더 가깝고요. 그렇네요. 참새에 가장 가까운 게 여기서는 티라노사우루스고 와. 여기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룡. 아, 거기가 공룡이구나.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와 집참새에서 나온 모든 분류군의 공통적 조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공룡이구나. 와. 그래서 정확하게 공룡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구나. 네. 닭은 어디에 있나요? 닭은 이제 여기 요 사이에 껴있겠죠. 그쵸. 집참새랑 거기 같이. 어디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석으로 알려진 공룡 종수가 1,400종 정도 돼요. 새까지 포함하면 10,000종 네네네.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은 트리케라톱스랑 티라노사우루스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왜 하필이면 바늘류도지? 왜 하필이면 주머니지? 그러니까. 뭐 그 학자가 좋아하는 공룡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분류군들을 제가 이렇게 동물의 무리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뭐 트리케라톱스랑 어떤 동물의 공통조상. 공통조상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는 동물들을 레퍼런스 텍사라고 불러요. 레퍼런스 텍사. 네, 혹은 이제 한 마리니까 텍선이겠죠. 참고 분류군이라고 합니다. 참고 분류군. 참고 분류군. 그래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참고 분류군 얘기할게요. 나일악어. 나이라고. 지금 악어류 안에 포함이 돼요. 네. 그 어느 학자도 나일악어를 보면은 얘는 악어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거북류다 그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분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 이걸 딱 봐도 누가 봐도 3살짜리 애가 봐도 이거는 악어라고 악어. 말할 수 네. 있는 대표하는 어떤 한 종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무리 안에서 가장 진화가 많이 된 동물인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진화된 동물. 예를 들어 가지고 원시악어를 쓰진 않아요. 밑에 있는 가지에 해당되는 애들. 네. MMO예요. 이런 애들은. 그렇죠. 조상들은. 그래서 네. 어떤 학자는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어떤 A라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얘네는 오히려 이러한 진화된 악어류들이랑 생긴 게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는 얘를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아, 좋은 참고 분류군이 아니에요. 입맛에 따라 붙일 수 있다. 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어. 여기 되게 불안전하죠. 이런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레퍼런스 텍스트 쓰는 애들은 누구나 봐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무슨 말인지 그런 알겠어요. 동물들을 써요. 네. 맞아요. 간판 스타. 간판 네. 스타가 많네요. 네. 어. 사람 대표적인 유인원이죠. 네. 대표적인 영장류죠. 맞아요. 사람을 봤는데 사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갑자기 거잖아요. 뭐 술 먹더니 객가동물로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술을 아무리 마셔도 어차피 그냥 술 마신 영장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룡이 어떤 생물인지를 봤어요. 공룡의 정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공룡을 정의하는 특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앞다리 쪽에 어떤 근육이 붙는 돌기가 뭐 몇 %까지 커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건 되게 딱 정말 일반인이 봐도 이건 정말 확실한 특징이다. 볼 만한 것들만 좋습니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네. 공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골반이에요, 골반. 사실. 골반. 네, 골반이에요. 일단은 일반적인 그런 파충류의 잘 그린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고요. 네. 모든 육상 척추동물의 골반은요. 네. 똑같은 종류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 위에 있는 게 장골, 장골. 일리움, 그리고 이게 치골, 부끄러울 치자 써가지고 사람은 이 치골이 생식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퓨비스. 퓨비스. 네. 그다음에 좌골. 사람 같은 경우 이 뼈로 이제 앉으니까 이제 좌골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오목한 부위가 있어요. 네, 오목한 부위 이게 뭐냐면은 허벅지 뼈가 윗부분이 들어가는 거군요. 딱 이렇게 만나는 부위예요. 이렇게 딱 만나요.
여기 딱 네네네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관절인 거죠. 네. 여기가 뼈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공룡은 비어 있구나. 뻥 뚫려 있어요. 아. 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혓반이라 불러요. 혓반. 영어로는 아세타뷸럼이라고 합니다. 아세타뷸럼. 네.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들은요, 이 아세타뷸럼 혓반이 뼈로 채워져 있어요. 네. 뼈가 그냥- 들어가 있죠, 이제. 그냥 오목해요, 그냥. 네. 오목한. 그 허벅지 뼈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공룡이 이게 뚫려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장골, 치골, 좌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앞에서 보잖아요. 앞에서 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이런 일반적인 파충류의 골반을 사실 단면이에요, 단면. 여기에 이렇게 뼈가 들어가는 거, 허벅지 뼈가 허벅지 뼈가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단면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말인지 이쪽 방향인 거예요, 네. 머리가. 그래서 보면은 다리가 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어요. 벌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공룡은요, 뚫려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네. 게다가 또 여기가 허벅지뼈 윗부분이 90도 이렇게 꺾여 있어요. 다리를 벌리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요게 혓반이에요, 이게. 네. 혓반. 그렇네. 혓반이 저기 저렇게 돼 있으면은 좌우로 움직이기가 편한데 저희가 걸리니까 뼈 안에 들어가서. 네. 오. 맞아요. 그래서 공룡은요, 이 독특한 혓반 구조 덕분에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어요. 네. 아, 진짜네. 네, 아래로 뻗어 주라기 있어요. 공원 딱 생각해봐도 그냥 일자로 아래로 다 뻗어 일자로 뻗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나야 되느냐? 그렇죠. 가지고 좀 의견들이 있는데 확실히 밝혀진 건 없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혓반이랑 다리뼈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오래 쓰잖아요. 그럼 연골이 닳아가지고 네. 이 뼈랑 이 뼈가 만나서 아파요. 그래서 관절염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관절염 걸리죠. 그래서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이 구멍 안쪽으로 해서 연골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네, 안쪽에 있구나. 있어가지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럼 다리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쓸 수가 있고 다리를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리가 또 아래로 뻗어 있으면요,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냐면요, 무게를 지탱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할 때, 네. 군대에 있을 때 일하면은 내려가라고 하고 그쵸. 이하면 올라가라 하잖아요. 네. 일하고 내려가 있으면 힘들죠. 힘들죠. 근데 일을 얘기 잘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그죠? 무게 지탱하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쫙 폈을 때는 어때요? 좀 낫죠. 훨씬 낫죠. 그때 쉬는 거죠. 예. 또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 무게를 지탱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 그거 딱 보니까. 네, 그래서 공룡들이 이렇게 무게를 지탱하기 좋은 다리 구조다 보니까 네. 몸을 키우기에도 되게 좋아요. 커져도 몸을 잘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커질 수가 있었구나. 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걷기가 편해요.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 얘가 이렇게 걸어야 되죠. 지그재그로 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아래로 뻗어서 다리만 움직이면 돼요. 네. 몸을 굳이 막 비비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걸으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죠. 전혀 폐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 숨 쉬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포유류랑 특히 이제 공룡 쪽은 이런 쪽으로 비슷하게 진화를 한 거예요. 수렴 진화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래서 또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공룡이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파충류가 걷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군요. 네, 도마뱀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네. 잘 그린다, 도마뱀. 나 진짜. 콧구멍도 그려야죠. 그러네. 옆으로 뻗어 있어. 도마뱀 네, 맞아요. 같은 네. 애들.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자세야. 네. 이거예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 이거잖아요, 옆으로 가야 이거. 돼.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걷는 건 이렇게 걸어요. 맞아요. 그죠? 폐를 볼게요. 폐가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폐가 왔다 갔다 작아져야 되는구나. 크기가 변해야 그러니까는 되는구나. 효과적으로 숨을 쉬려면은 한 쌍의 폐가 동시에 팽창했다가 동시에 수축해야죠. 돼요.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다 같이 팽창을 안 돼요. 그렇네요. 이 상태에서 숨을 쉬버리면은 들어온 숨이 일로 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들어가 있던 숨도 일로 빠져요. 그렇겠네요. 네, 일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되면은 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것도 심지어 일로 빠져요.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도마뱀 같이 이런 식으로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파충류들은 네. 걷거나 뛸 때 숨을 쉬지 않아요. 숨 참고 뛰는 숨 거야? 참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도마뱀을 만나면은 잡고 싶다면은 그냥 쫓아가면 돼요. 바로 잡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쫓아가면은 지가 막 가다가 딱 쉬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때 잡으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거 팁이네요. 네. 그래서 공룡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그린다. 쓱싹쓱싹 너무 잘 그린다. 이렇게 있으면은
공룡이 뛰고 있어요. 폐에는 그 어느 영향도 주지 않아요. 다리 구조가 어떻든 간에. 그렇네요. 네, 양쪽 폐가 동시에 팽창하고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 비교적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87년도에 87년도에. 87년도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는 오. 이거를 알아내신 분이 미국의 당시 미시간대에 아마 대학원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데이비드 캐리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렇군요.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은 맞아요, 알겠지만, 맞아요. 그 재밌는 그림이죠. 이게 위에 게 이제 방금 그림으로 그려주신 파충류의 모습인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아래가 이제 이거 공룡이 아니고 이제 포유류죠. 네, 포유류. 네, 포유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캐리어라는 사람이 대학원 시절에 뭘 해봤냐면 도마뱀들을 런닝머신에다가 풀어봤어요. 네네. 근데 애들이 뛰긴 하는데 네. 숨을 쉬지 않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졸업 논문으로 썼어요. 이거를. 얘를 런닝머신에 놨던 거예요? 네, 했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아, 진짜? 와. 코에다 뭐 이렇게 달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뛰게 했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파충류 연구가 시작된 지 되게 오래됐을 텐데 네네네. 얘네가 뛰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를 87년도에 알아낸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되게 고생물학자들이 이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런 공룡이 그럼 다리로 아래로 뻗게 된 이유가 혹시 이런 호흡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때부터 추정하게 된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사실 당시에 데이비드 캐리어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1996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 되게 유명한 고생물학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리처드 코엔이라는 분인데 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고생물학 개론서를 예전에 많이 내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 그러니까 얘는 다리뼈 때문에 이게 구속이다. 캐리어스 컨스트레인트라고 이름 붙여요. 캐리어스 컨스트레인트. 캐리어스 컨스트레인트. 캐리어의 구속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약간 우리 그 이휘소 박사님이 이거는 이제부터 질량을 갖는 건 힉스 입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근데 재밌게도 이게 데이비드 캐리어보다 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좀 더 심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2003년도에 시를 썼어요. 시까지 쓰셨어요? 시를 썼어요. 파충류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온종일 햇볕을 쬐는 거군. 생리학적 배리어, 발견한 건 캐리어, 달리면 숨 쉴 수 없다더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약간 그 도깨비에 나오잖아요. 시 나오잖아요. 사랑의 물리학이라고 김인육 그 시인이 쓴 약간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막 이래가지고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했다. 약간 그 느낌인데요. 네.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외에도 고생물 관련해가지고 시를 되게 많이 쓰시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숨을 쉬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고요. 공룡이 사실은 전 세계 곳곳으로 다 이렇게 퍼졌잖아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런 특징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의 구속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공룡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이걸 알아야 사실은 뭔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공룡이 기본이다. 공룡의 분류예요. 본류. 네. 너무 중요하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